지역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역사회 운동 안에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포함되어 있겠죠.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자, 오른쪽에 있는 복지운동은 복지에 국한한 건데 지역사회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복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복지 플러스 알파라고 표시해 드렸는데 이 녀석이 지역사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운동, 사회권 확립운동, 생활운동, 자원동원운동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성격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입니다. 조직운동의 가로. 주민 참여의 활성화에 위해 복지 권리 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입니다. 사회권 확립운동의 가로. 지역사회 복지의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운동의 가로. 바로 위에 삶의 질도 가로쳐 주시면 됩니다. 삶의 질을 다른 말로 생활의 질이라 말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운동적 성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자원동원 운동입니다. 자원동원 운동에 가로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시죠.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입니다. 조직운동의 가로. 지역사회 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입니다. 생활운동의 가로. 그 다음에 복지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입니다. 사회권 확립운동의 가로.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별표. 지역사회 관련 조직의 유기적인 협력의 밑줄. 이것과 연관되는 게 뭐죠? 위에서 자원동원운동이었죠. 동의어는 연대운동이라는 겁니다. 연대운동의 가로. 자, 끝났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최근에 출제된 것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성격. 동그라미 1번 조직운동이 있습니다. 큰 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운동이라 했습니다. 생활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동원운동이라 했습니다.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연대와 연관성이 있어서 연대운동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동의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라 했습니다. 사회권의 동의어가 뭐죠? 법제론에서 배우는데요. 복지권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권 확립운동은 복지권 확립운동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8번 들어갑니다. 주민운동과 이슈 중심의 사회복지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적인 노력이며 즉 목표로서의 사회복지 발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노력으로서의 사회운동의 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운동을 정의하면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운동적인 노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니 당연히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되겠죠. 2번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은 운동의 쟁점, 즉 사회복지의 문제 또는 주민의 욕구 충족이라는 기준에 근거할 경우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운동과 1번 별표. 주민운동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운동입니다. 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주민운동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주민운동의 동그라미. 사례는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운동이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성과는 별개입니다. 지역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주민운동이에요. 지역성과는 별개로 끊어요. 사회적 이슈로서 이슈의 동그라미, 사회복지 문제를 운동의 쟁점 동그라미, 쟁점의 동의어가 이슈예요. 쟁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슈 중심의 사회복지운동을 말합니다. 국민 최저선 확보운동이나 조례제정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에 가로쳐 주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의 가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주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운동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끊어요 자신들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벌이는 사회운동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 거주한다 그랬으니 지역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은요? 주민운동은. 자,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 첫 번째가 주민운동이 있다. 첫 번째가 주민운동이 있다. 두 번째, 이슈 또는 문제 중심의 이슈 또는 문제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운동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 우리 시험에 이제 주민운동하고 여기 있는 것에 대표적인 문제가 사례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주민운동과 이 이슈 또는 문제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구분하는 것은요, 지역성의 여부입니다. 자, 이거는 지역성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역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역성 근거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운동이다. 이것을 주민운동이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여천에 그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공해 추방운동이라든지 아까 핵폐기물 처리 설치 반대운동, 우리가 이제 방패장 설치에 대한 반대운동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특정 지역에서 이런 반대운동, 추방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거는 주민운동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국민최저선 확보운동이 있었어요. 국민최저선 확보운동. 국민최저선을 확보하는 게 이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건강권 확보운동. 이것도 이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비리. 비리 척결에 대한 운동이다. 이것도 이슈나 문제. 그 다음에 조례제정운동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이슈가 있을 때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잘 출제된 포인트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18번 내용까지 정리했고요. 19번 들어갑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죠.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NGO, 자,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조직이라 하죠. 비정부 조직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NPO나 NGO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러분, 비영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가능합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비당파적부터 할까요? 비당파적이고 비종교적이고 공익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1번,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영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조직활동의 결과로서 이윤이 발생되어도 그것을 조직 본래의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비영리라고 하는 겁니다. 비영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 조직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건 뭐죠? 민간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 조직이어야 된다. 이것은 정부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정부 기구의 일부분이 아니함을 가리키며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지원 가능하다. 이유가 뭐다? 비영리니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공식성을 띈 것이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단체인데 공식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조직으로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며 일시적 행사를 목적으로 사사로이 결성되는 것이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단체잖아요. 단체니까 반드시 법인이요. 우리가 무슨 법인 할 때 법인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반드시 법인격 갖출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써드리면 되겠죠.